약 11km에 걸쳐 현존하는 토성은 강화의 외성일까 아니면 중성일까? 그 진실은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고려의 수도 강도를 찾아가는 험난한 여정 끝에 도착한 선원사집. 강화 역사문화연구소의 연구진과 함께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최우가 세운 선원사 터를 찾았다. 저쪽 연화가 좀 보일 거예요. 지금은 연등회가 4월 초파일 날 하는데 고려시대에는 연등회가 2월 보름에 있었어요. 1월 보름이나 2월 보름에 이제 상원연등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초파일 연등이 최우의 저택에서 처음 시행됐다.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조선 후기에 나온 민속지에도 여러 차례 초파일 연등은 고려시대 때 강화도읍지의 최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기록들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어요. 선원사는 송광사와 함께 고려를 대표하는 사찰이다. 이곳에서 8만 대장경이 만들어졌다는 주장도 전해진다. 금으로 만든 불상 수백 개가 있었다고 할 만큼 선원사의 규모는 웅장했다. 사실 이게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사실은 이쪽 서쪽으로도 지금 더 유구가 나오고 있어요. 발굴을 다 못해서 그렇지 유구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원사의 규모는 이거보다 훨씬 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선원사의 규모가 지금 약 500칸 정도라고 한다면 전란 중에 굉장히 큰 규모죠. 다른 절들은 아마 개경에서 옮겨올 때 그렇게 따로 신축을 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기존의 건물을 이제 절 이름을 간판을 걸고 유지된 것도 적지 않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특별히 이제 최우가 자신의 원찰로 지었기 때문에 크고 또 화려하게 지었을 것입니다. 800년 전 몽골군의 침략을 불교의 힘으로 극복하려 했던 강도시대. 강화도에는 저항의 정신이 면면히 살아있다. 외세에 맞서 자존을 위해 독립을 위해 강화도로 전도한 고려인들. 천혜의 요새를 삼중의 성곽으로 방어하며 최고의 요새로 변모시켰다. 송도에 버금가는 고려의 수도로 탄생한 강도. 39년 동안 강화도는 고려의 수도였다. 단순하게 서해의 어떤 큰 섬이 아니라 역사적인 공간으로서는 우리 그 한반도의 왕조의 그 운명을 결정했던 그러한 핵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몽골에 맞서 저항의 역사를 써내려간 고려. 그 무대가 된 강도는 작은 고려 그 자체였다. 이 강도가 송도를 모델로 한 이 고려의 수도였다는 사실을 새롭게 주목할 수가 있겠는데요. 왜 이 강도의 실체를 찾기가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기본적으로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몽골과 싸웠던 그런 역사는 지워져야 되는 그런 역사, 덮어야 되는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고려시대에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희박해졌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시내에 여러 가지 그 시설물들이 또 도시가 이렇게 계속해서 조성이 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파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수요인 그 강도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어떤 문제의식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사실 발견할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것도 확인하지 못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강도가 잊혀진 도시가 되어버린 거네요, 우리한테. 예.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거의 흔적이 없어져 버리고. 옳으신 말씀인데요. 네. 한 가지 우리가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게 피난 정권이고 뭐 도망왔으니까 왕도 초가집에 살고 살았을 거다. 우리가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하고 수도다웠던 게 아닌가. 그 강도에는 고려 송도의 백성들이 대거 이주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그 강도에 살던 고려의 백성이 얼마나 됐을까요?
기록에는 뭐 한 10만 호가 이주했다고 하는데 대단한 거네요. 예, 10만 호면. 근데 10만 호면은 뭐 한 가구에 5인씩만 잡아도 50만 명인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고려시대 강화도는 지금 강화도보다 훨씬 좁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강화도는 간척이 많이 된 거거든요. 그렇네요. 네. 예. 그래서 50만이라는 인구가 과연 들어와 살 수 있었을까? 그것도 의문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전염병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다닥다닥 모여 살게 되면 전염병이 도는데요. 네. 옛날 분들도 경험적으로 인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밀집되면 병이 난다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밀집하지는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비상 상황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갖다 따질 만한 그런 여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든 그 가용모여도 훨씬 더 많은 인구가 밀집해서 있을 수밖에 없었고 네. 그래서 이 화재가 자주 일어나고 화재가 일어나면 번지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갖다 겪는 것도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상당히 많은 인구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은 뭐 확실하다고 볼 수 있고 네. 또 그게 공간이 부족하니까 계속해서 그 시기에 또 간척을 또 하지 않습니까? 강화도 천도를 생각하면 이제 두 명의 인물이 떠오르는데 한 분이 고려왕 고종 그리고 또 한 분이 최후 뭐 무신 정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천도를 갖다가 결행을 하고 또 몽고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대응을 하고 했던 인물은 무신 정권 집정자인 최우. 왕은 고종이지만은 그 최우 정권에 의해서 그늘에 가려진 인물이 이제 고종이라는 인물. 사실 무신 정권은 이게 다 조선시대 기록이잖아요. 조선시대 고려사 편찬하면서 가장 싫어했던 게 무신 정권이거든요. 그래서 좀 억울한 면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최후가 고종을 허수아비 취급한 것 아니고 고종도 최후를 단순히 어떤 억압자로 취급한 건 아닌 그런 관계가 있었다라고. 서로가 예.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 그렇죠. 상부상조한 거네요. 그러면. 누구를 제거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무인 정권이 그렇게 오래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에 왕의 존재가 사실 있었던 거죠. 이 몽골에 대한 고려의 항전을 이야기할 때 역사의 전면에 드러난 것이 최후다. 그렇다면 이 강도 시기에 이 고려의 왕인 고종은 최후의 빛에 가려진 그 유명무실한 왕이었던 것일까요?